김지효의 오른쪽 주머니에 사탕 있는 남자 찾기. 2020년 신춘문예 세계일보 당선작입니다. 그때 오른쪽 주머니에 사탕 있는 남자가 내 앞을 지나간다. 혹시 당신의 오른쪽 바지 주머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아세요? 어머, 이상한 생각은 하지 마세요. 도둑 아니고 강도 아니에요. 당신의 왼쪽 바지 주머니라 해도 상관은 없어요. 당신의 왼쪽 심장이라 해도 상관없지요. 혹시 사탕 있으면 한 개 주실래요? 에이, 거짓말. 나는 당신의 주머니를 잘 알아요. 한번 만져볼까요? 꽃뱀 아니고요. 사기꾼 아니에요. 그렇게 부끄러워할 것 없어요. 그럼 당신 손으로 당신 주머니에 손 한번 넣어보세요. 어머, 그것 보세요. 사탕이 남아있다니 당신에게 애인이 없다는 증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당신의 주머니에 들어갔는지 당신은 모를 수 있어요. 누구에게나 주머니에 사탕 한 개씩은 들어있어요. 사랑 말이에요. 세균처럼 바이러스처럼 그 사탕 나한테 주시면 안 될까요? 나는 달콤한 것을 좋아해요. 유난히. 망설이지 마세요. 그 사탕 내게 주면 당신 주머니에는 또 다른 사탕 생길 거예요. 사랑처럼 말이에요. 경험해보지 않으면 믿을 수 없는 일 맞아요. 사탕 대신 꽃은 어때요? 어머, 꽃 피우는 당신 마법사였군요. 꽃을 나눠 가진 우리, 이제 달콤해집니다. 천방지축 문화청년들의 책수다. 이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천방지축 문화청년들의 책수다. 책방지축입니다. 반갑습니다. 뭐 빠른 것 같아? 네, 저는 메인 MC 식강. 메인 PD 거부광. 메인 YB 유신합니다. 네, 다들 잘 지내셨나요? 네, 바쁘게 지내고 있어요. 저는 놀이동산 이제 휴가 나온 친구랑 다녀왔습니다. 저는 두 사람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휴가 나온 군대 친구요. 그러니까 응원하는 거 아닐까? 아, 그런가요? 어떻게 받아들이셨길래 저 발끈하시는 겁니까? 근데 그런 뭔가 동성애자가 군대에 있으면 보통 내보내잖아요. 응? 내보내요? 네. 아니야, 정신 상담 받고 내보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상담을 하고 이제. 근데 발끈한 이유가 그러면 왜 발끈하신 거예요? 걔랑 너무 못 볼 거 다 본 사이라 굳이 약간 이런 느낌이. 그게 잘못된 건가? PC를 PC를 혐오하지는 않는데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걔가 뭔가 동성애자인 건 상관없는데 걔가 날 좋아해? 약간 이러면 발끈하게 되는 그 감정이 있는 것 같아요. 전 전혀 그렇다고 얘기한 게 아니거든요. 우리나라를 지키는 국군 장병들을 응원한다는 의미였는데 이걸 또 이렇게 물어가 주시면. 왜냐면 군인들은 휴가 나오면 놀이동산 50% 할인이잖아요. 그걸 같이 할인해줘요. 같이 동반자 1인? 4명까지. 오, 4명까지? 그래서 휴가 나온 사람, 그 군인들을 응원한다는 의미였는데 발끈하길래 종북인가라는 아닙니다. 제가 뭐야. 그 친구 되게 많이 챙겨줬어요. 이제 첫 외박 때 이제 서울에서 잠도 이제 같이 자고 이제 면회도 제가 친구 중엔 제일 먼저 갔다 왔고 잘 챙겨줬습니다. 제가. 그럼 친구 응원하면 좋아야죠. 왜 갑자기 발끈하고 그래요? 조심합시다. 조심합시다. 좋아요. 두고 봅시다. 이런 느낌. 거부광 형은 잘 지내고 계세요? 네, 좀 바쁘긴 한데 그래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사실 이 녹음하려고 이제 여기까지 와준 여러분들한테 너무 좀 미안하기도 하고 내가 바빠서 내 스케줄 맡겨준다라고. 14시간 기다렸는데 2시간 더 못 기다리네. 맞아요. 아침 한 6시부터 일어나서. 그니까. 눈이 안 떠지네. 저 순간적 숙제 있는데. 영영.
이렇게 저희가 화목하답니다. 근데 이제 청취자분들이 오늘 녹음을 들으시고 뭔가 변화가 있다는 걸 느끼셨을 것 같은데 우리 메인 MC님이 설명 좀 해주세요. 그쵸. 저희 포맷이 살짝 변화가 있어요. 네. 이제 전에는 이제 본편 앞에 낭독본이 따로 올라왔었는데 이제 저희가 판단을 할 때 낭독본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듣는 사람이 많이 없어도 이거는 중요하기 때문에 올려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약간 따로따로 올리는 게 비효율적이지 않나. 그래서 이제부터는 본편 앞에 아예 낭독본을 먼저 넣고 그 다음에 본편을 시작하는 것으로 포맷을 변경했고요. 이제 올해부터 그렇게 가니까 이제 30회부터 네. 쭉 이어지는 방송은 쭉 네. 그렇게 방송될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희 1월 어떤 특집이었죠? 저희 신춘 특집이었죠. 네, 신춘 특집. 저희가 이제 2020년 신춘문예 특집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네. 앞으로 30, 31, 32, 33 총 4개의 화가 방송될 예정이고요. 제 첫 포문을 제가 열었습니다. 네. 네. 제가 선정한 작품은 2020 세계일보 신춘문예 시 당선작 김지호 작가의 오른쪽 주머니에 사탕 있는 남자 찾기라는 시예요. 아까 낭독본을 들어도 아시겠지만 굉장히 발랄하고 에너지 넘치는 시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작가가 62년생. 우리 어머니 나이 때시구나. 그렇죠. 대단한 것 같아요. 이 시만 읽었을 때는 느끼기 힘들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엄청 젊은 건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엄청 그것도 아니고 한 30. 맞아요. 네, 그쯤일 그쯤으로 것 같은 느껴지는데 느낌. 작가를 딱 보니까 62년생. 음. 그리고 93년도에 문예중앙 중편 강산 경력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분은 진짜 마음속에 이렇게 밝은 꽃을 하나 기르시는 청춘이시구나. 그래서 제가 이 시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 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거는 이 시에 이제 키워드가 되는 시어가 몇 개 나오잖아요. 저는 그것을 3가지를 꼽았는데요. 사탕과 사랑과 꽃. 먼저 사탕과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 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먼저 사탕과 사랑. 이 시에서 사탕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제목에서도 들어가고 이 전체 내용을 관통하고 있는 오브제도 사탕이에요. 각자가 이해한 사탕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볼까요? 먼저 거봉형부터 손을 드셨습니까? 손도 들었구나. 네. 내 손이 어디 있었지? 네. 간단히 말하면 사랑이죠. 네. 간단히 말하면 사랑인데, 그냥 사랑이라고 말했으면은, 이게 시처럼 안 느껴졌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보면은, 참 묘하게 사랑이란 단어랑, 사탕이란 단어가 많이 닮아 있어요. 생김새도 그렇고. 맞아요. 잘 찾아내는 오브제, 잘 찾아내는 단어라고 생각을 해요. 이를테면은 왼쪽 바지 주머니라 해도 상관없어요. 당신의 왼쪽 심장이라 해도 상관없지요라는 문장도 보면은 묘하게 심장 얘기를 꺼내가지고 좀 더 이 상징의 성격을 좀 더 강하게 만들어주고 이제 사탕이 남아있다니 당신에게 애인이 없다는 증거예요. 이런 거 보면은 좀 변주가 일어납니다. 이게 사탕이 마냥 막연한 사랑의 모습으로 이제 그치는 게 아니고 어떤 구체적이고 사랑의 어떤 한 모습을 담아주고 있다는 데서 네, 그래서 간단히 말하면 사탕은 사랑이다. 네, 그리고 이 시가 이제 막연한 사랑의 모습을 나타낸 게 아니고 이 사탕이라는 오브제를 통해서 어떤 구체적이고 좀 더 새로운 뭔가를 발견할 수 있는 여지를 주면서 시를 만들어 나갔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유신나군은 저도 비슷한데요. 이제 사랑이라는 생각을 했는데 일단 생김새도 많이 닮았고 그리고 사탕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저는 좀 둥글둥글한 그런 이미지가 있는데 저는 그 원에 관해서 좀 완벽한 도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중앙을 통과해서 선을 그리기만 하면 다 똑같잖아요. 그래서 어떤 완전 무결한 뭔가 그런 도형의 이미지가 느껴져서 어떤 그런 사랑의 이미지라든지 그리고 좀 달콤한 느낌의 사랑의 이미지가 또 있었고 그리고 오른쪽 바지 주머니에 들어있다는 점이 좀 독특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대부분 사람들이 오른손잡이잖아요. 그래서 보통 오른쪽 주머니에 저는 중요한 걸 넣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오른쪽 사랑이랑 그 사탕이 사랑이니까 사랑을 소중히 여기고 중요시하고 좀 자주 찾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남자를 찾는다는 그 점이 좀 이 시에서 좋았고 사탕의 이미지와 잘 연결됐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탕은 이제 사랑을 의미하는 걸로 읽히잖아요. 이 시에서 서로 연결되는 시어들이 있거든요. 주머니랑 심장, 그리고 사탕이랑 사랑이에요. 공통점이 있는데요. 주머니에서 꺼내는 사탕, 심장에서 꺼내는 사랑. 보면은 이제 원관념이 심장이고 보조관념이 주머니인 거죠. 그래서 심장을 주머니에 비유를 한 거고, 그리고 원관념이 사랑이고 보조관념이 사탕이죠. 사랑을 사탕에 비유한 거예요. 그럼 이제 두 개는 어떤 공통점이 있고 어떤 차이점이 있으며 그 차이점으로 인해서 또 어떤 시적인 작용을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일단 두 개의 공통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죠. 사탕과 사랑. 이 시에선 서로 이제 달콤하다 라는 것으로 공통점이 하나 나오는데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사탕과 사랑의 공통점. 내가 이제 가지고 있을 때는 네. 나만 좋고 나만 먹을 수 있지만 남한테 주면은 남이 달콤함을 그 느낄 수 있게 만드는 선물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이해가 잘 안 된다는 표정인데 아니요. 아니에요? 근데 내가 갖고 있으면 나만 먹고 남에게 주면 남만 먹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 포인트에서 네. 이 얘기까지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꽃으로 나중에 변하잖아요. 네. 그 순간이 되게 매력적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표현한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사랑, 나만 가지고 있거나 남만 주는 사랑이 아니고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꽃을 피우는 사랑으로 변할 수 있다는 거 라는 것까지 간 것 같아요. 이 시는요. 사탕이 꽃으로 변했다? 그래요. 그래요. 사탕과 사랑의 공통점, 성격이라고 하기에는 사탕과 네. 사랑으로 얘기를 한다면은 그 공통점에 맞는 얘기는 아니었네요. 네. 시의 전반적인 감상에 가까운 얘기였네요. 그 공통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는 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원관념과 보조관념을 이용해서 비유와 은유와 이런 걸 하잖아요. 근데 A와 B가 있을 때 A를 B에 대해서 B로 비유를 한다. 그때 이게 어느 정도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만 둘은 서로 다른 것이기 때문에 차이점이 있잖아요. 근데 그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비로소 새로운 함의가 도출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먼저 공통점에 대해서 달콤하다 위의 공통점. 달콤하다 이의 공통점. 당 떨어졌을 때 먹으면 잠시 행복해진다는 생각이 혹시 당기시나요? 아니야 지금은 아닌데 근데 가끔 당이 떨어진 것 같아 라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사랑도 사탕도 힘들 때 나의 에너지를 돋게 해준다. 엔돌핀을 돋게 해준다. 오 좋아. 그렇죠. 뭔가를 이렇게 사랑이 없거나 당이 없으면 갈구하듯이 하듯이 원하게 된다 이런 그렇죠. 얘기로 그런 게 연결될 수 있는 공통점이 되겠죠? 네. 유신학은 어디서로부터 시에서 나왔듯이 어디서부터 나온다 이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사탕은 어디서 나와요? 주머니라든지 어떤 용기에서부터 나온다 이런 느낌이 있고 사랑은 심장에서부터 나온다. 심장이 강하게 뛴다든지 이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강하게 뛴다? 그 공통점이 되나?
뭐 어디서부터 반응한다 이런 느낌이 있는 거죠. 그럼 차이점. 차이점. 일단 사탕보다 사랑은 좀 더 광범위해요. 그러니까 어떤 형태의 사랑이 있을지 모르는 거죠. 사탕도 그렇잖아요. 어떤 맛일지 모르잖아요. 그렇네? 그건 공통점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네요. 사탕이라고 하면 의뢰이 생각하는 달고 맛있는 것도 있지만은 시고 되게 그렇죠. 그것도 있고 뭐 그 해리포터 보면은 귀지 맛, 뭐 코딱지 맛 이런 것도 있고. 뭐든지 맛이 나는 젤리였나? 네. 저 정확히는 모르는데. 그렇게 따진다면은 오케이. 그게 차이점. 그러니까 이 공통점이 있지만 자세히 들어가면 이런 차이가 있다. 차이점 뭐가 있을까요? 지금까지 우리가 나왔던 공통점이 힘들 때 에너지가 되어준다. 어디에서 꺼내서 주는 것이다. 달콤하다. 그리고 종류가 많다. 이런 공통점이 있었는데 그 공통점에서 좀 더 세세하게 들어가면 달라지는 점 뭐가 있을까요? 사탕은 네. 한 개 그러니까 개수에 따라서 네. 이거를 보통 쪼개 먹진 않으니까 한 번에 한 사람만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 사랑은 근데 두 사람이 행복한 거죠. 근데 이건 반박이 가능해요. 그 아이리스 보면 아이리스? 사탕 키스를 하거든요. 그렇구나. 두 사람이 먹더라고요. 이렇게 꼼꼼하게 따지다 보면 모든 게 반박 가능한 게 아닐까요? 어쨌든 알겠습니다. 아이리스 때문에 사탕 키스 때문이었구만. 또 차이점 뭐가 있을까요? 물질 그러니까 가시적인 것과 비가시적이다라는 것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사탕을 꺼내서 주는 거는 눈으로 볼 수 있지만 사랑을 꺼내서 주는 건 눈으로 볼 수 없죠. 좋은 차이점이에요. 또 우리 시 전공자 거부감형. 아니 이렇게 수학 문제 풀듯이 하는 거는 되게 간만이야. 이런 식으로 시를 배우거나 전공하지 않았는데. 학생들의 입장이 한번 되어보세요. 학원에서 열심히 공부하던 그 학생들의 입장을 한번. 내가 잘못했구만. 이것도 반박 가능할 것 같긴 한데 사탕이란 거는 정량이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 달콤함의 정도가 정해져 있는. 근데 사랑에는 그게 없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달콤함의 지수가 명확하게 있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거는 아까 전 그 공통점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사탕 종류가 많기 때문에 그 달콤함의 그 당도가 완전 다르잖아요. 종류별로. 네. 녹아 없어지지만 사탕은. 네. 사랑은 반드시 그런 건 아니죠. 그쵸. 그것도 차이점이 될 수 있죠. 사탕은 언젠가 녹아서 없어지지만 사랑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또 뭐가 있을까요? 내가 이 식강한테 제일 질문하고 보고 싶어. 포지션을 선생님 위치를 잡았어. 맞아요. 저희 선생님에게 질문해 봅시다. 저희가 포인트를 잘 못 잡고 있으니까 맞아요. 선생님이 이제 교육을 해주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공자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스승과 제자는 질문하고 대답하고 이게 역할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요? 질문을 하셨고 저희가 답을 했으니까 저희도 그러니까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스승에게서 답을 찾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우리 스승이야? 식강이? 제가 저희는 당연히 스승 아닌가요? 저희는 한국식 교육에 찌들어 있는 두 사람이기 때문에 교육이 필요해요. 답변을 해주시겠어요? 저는 한국식 교육의 정점에 답변을 해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설명을 해줄게요. 네, 좋아요. 네, 선생님. 이제 이 시가 사탕을 사랑에 비유하고 있잖아요. 네. 그 남자에게서 사탕을 꺼내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걸 사랑으로 바꿔서 한번 읽어보자. 그러면 이제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한 그걸 많이 느낄 수 있어요. 처음부터 읽어볼게요. 오른쪽 주머니. 주머니는 아까 뭐라 그랬죠? 심장이죠. 그쵸? 그럼 오른쪽 심장에 사탕. 사탕은 뭐라 그랬죠? 사랑이죠. 그쵸. 오른쪽 심장에 사랑 있는 남자 찾기가 제목이 되는 거죠.
그때 오른쪽 심장에 사랑이 있는 남자가 내 앞을 지나간다. 혹시 당신의 심장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아세요? 이상한 생각은 하지 마세요. 도도 아니고 강도 아니에요. 당신의 왼쪽 심장이라 해도 상관은 없어요. 뒤에 나오죠. 당신의 왼쪽 심장이라 해도 상관없죠. 혹시 사랑 있으면 하나 주실래요? 에이, 거짓말. 나는 당신의 심장을 잘 알아요. 한번 만져볼까요? 꽃뱀 아니고요. 사기꾼 아니에요. 그렇게 부끄러워할 거 없어요. 그럼 당신 손으로 당신 심장에 손 한번 넣어보세요. 엄마 그것 보세요. 사랑이 남아있다니 당신에게 애인이 없다는 증거예요. 여기까지만 읽어볼게요. 사탕이 사랑을 의미하고 주머니가 심장을 의미한다는 걸 그냥 알고 있는 거랑 이렇게 바꿔서 읽었을 때랑 어때요? 좀 다르네요. 다르죠? 네. 시어를 바꿔서 읽으니까 보조관념을 원관념으로 다 바꿔서 읽으니까 이 문장에서 숨겨져 있던 의미가 좀 더 전달되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당신의 심장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아세요? 왼쪽이라고 상관없고 뭐 오른쪽도 상관없다. 얘기를 하죠. 그럼 어떤 뜻인 것 같아요? 그게 그러니까 어느 방향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안에 있는 그 들어가 있는 것이 더 중요해요라고 얘기하는 게 마치 어린 왕자에서 네. 정말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랑 좀 맞는 그거랑 좀 통하는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쵸. 오른쪽 주머니라고 얘기했지만은 왼쪽도 상관없다라고 얘기하는 데서 그럼 오른쪽 왼쪽이 그 정말 의미 없는 것이 아니냐 하면 그게 아니고 여기서 확실히 역할을 해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유신학은 어떻게 느꼈어요? 이렇게 읽으니까 저는 다른 것보다 이렇게 보조관념을 써서 뭔가 시인의 솜씨가 엿보인다 이런 생각이 더 먼저 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거를 다 심장으로 주머니를 바꿔서 읽었을 때 그 주머니의 의미가 저한테 더 크게 다가온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주머니가 제가 어떤 공간에 넣어둔 거라고 말을 했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직접적으로 언급되는 심장이란 거는 어떤 소중한 사랑을 가지고 있었다가 그거를 꺼내드는 게 아니라 어떤 순간적인 눈에 딱 보고 마음에 맞았던 사랑이라고 읽힐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사랑이든 조금 소중히 여긴 사랑이든 넣어뒀지만 조금 소홀히 했던 사랑이든 뭐든 괜찮다라는 말처럼 들려서 그 부분이 더 좋게 들렸던 것 같아요. 저는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우리가 주머니에 넣어놓고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까먹잖아요.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헷갈릴 정도면 엄청 오래됐던 얘기잖아요. 그래도 상관없다. 당신이 정확히 기억하지 않아도 상관없다. 그렇게 읽었어요. 그리고 좀 더 들어가면은 좌심방, 우심방이 나뉘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산소 포화도가 달라지는데 갑자기? 여기서 굉장히 이과적인 얘기가 갑자기? 동맥에 이어져 있는 빨간 피든 그쵸. 정맥으로 이어지는 초록 피든 상관없다. 그쵸. 이제 들어오는 비든 나가는 비든 좀 다르죠. 의사 선생님들은 반대하실 만한 얘기인데? 이건 그냥 농담이고. 네. 네. 자, 그러면은 사랑 있으면 한 개 주실래요? 는 어떻게 느껴지세요? 자랑 있으면 한 개 주실래요? 이런 문장들 보면 사실 지금 식강이 원관념과 보조관념을 나눠서 이제 하나하나 이제 짚어가면서 얘기를 해주고 있긴 한데 네. 근데 혹시 사탕이 있으면 한 개 주실래요? 라는 이 당돌한 문장 이런 것들을 보면은 사랑이 있으면 한 개 주실래요? 라고 하는 게 맞잖아요. 근데 그게 물론 와닿긴 해요. 근데 여기서 사탕으로서의 기능을 하니까 난 사실 그쪽이 좀 더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을. 당연하죠. 그건 당연한 거예요. 보조관념을 쓰는 게 당연히 좋은 건데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이 시를 분석하고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시가 왜 선정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시를 읽는 방법에 대한 방송이에요, 오늘은. 오늘 조금 약간 가이던스가 되는 거구나.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를 사람들이 어려워하잖아요. 어떻게 읽는 게, 그러니까 이런 방법이 있다. 시를 읽는 방법 엄청 많겠지만 이렇게 분석적으로 읽는 방법이 있다. 그래서 일부러 분석적이었어요. 왜 이렇게 평소랑 다르지? 라는 생각을 했는데
오케이, 알겠습니다. 사랑 있으면 한 개 주실래요? 시를 그렇게 생각하면 읽지 않아버릇해가지고, 나한테 좀 어렵네, 이 접근이. 이거 너무 쉬운 거예요. 그냥 사랑 있으면 나한테 주라 라는 얘기는 뭐예요? 사랑 좀 해달라. 그쵸? 나랑 연락처 좀 주실래요? 마음에 들어서 그래요 라든지 같이 차 한잔 하실래요? 비슷한 그냥 거. 그 멘트예요. 그냥 음, 그 멘트를 사탕 있으면 한 개 주실래요? 라는 문장으로 썼기 때문에 톡톡 튀는 발랄함이 생겨나는 거죠. 그리고 그 뒤를 보세요. A 거짓말이라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이 남자는 뭐라고 했던 얘기죠? 사탕이 없어요 라고 했겠죠. 그쵸? 사탕 하나 주실래요? 했더니 저 사탕 없는데요? 라고 한 거예요. 다시 바꿔 말하면 우리 뭐 사랑해볼래요? 했는데 이 남자가 저는 사랑이 없는데요? 라고 한 거죠. 전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라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뒤에서 이 화자가 에이 거짓말, 나는 당신의 주머니를 잘 알아요. 한번 만져볼까요? 바꿔 말하면 난 당신의 심장을 잘 알아요. 그 얘기가 무슨 뜻이에요? 나는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당신은 무슨 사람이다? 당신 사랑이 있는 사람이다. 그쵸. 응. 당신은 사랑이 있는 사람이다. 부끄러워할 거 없다. 당신 손으로 당신 주머니에 손 한번 넣어보세요. 그 얘기는 바꿔서 말하면 당신 손으로 당신 심장에 손 한번 넣어보세요. 심장에 손을 넣는다? 우리 어떨 때 쓰는 표현이에요? 진심을. 그쵸. 양심에 손 올리고 생각해보자. 이런 식으로 많이 쓰잖아요. 저 베니스의 상인에서 그 관용적으로 부른 표현을 이 시인은 살짝 시험만 꼬아준 걸로 인해서 느낌이 어때요? 완전 달라졌죠. 완전 발랄해지고 생동감이 넘치잖아요. 이게 시의 매력이 되는 거죠. 우리가 뻔한 이야기를 어떻게 쓰느냐. 시험만 바꿨을 뿐인데 어때요? 느낌이 다르죠? 그거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좋아요 선생님. 선생님처럼 따라가야 되는구나, 이번 화는. 저는 시에 대해서 공부를 깊게 안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방식이 또 좋은 것 같아요. 나는 좀 낯서네. 그래요? 바로 느껴야 되고, 그러니까, 물론 가이던스 하는 방송이니까 따라가긴 하는데, 내가 이 수업에서 좋은 학생이 되리란 보장은 못하겠어. 그러니까 우리가 시를 읽었을 때 어떤 것을 느낀다는 건 왜 그렇게 느끼는지 알아야 우리가 문학 청년들의 방송이잖아요. 그러면 알아야 돼요. 그냥 느끼기만 하는 거는 쓰리. 삼류다. 오. 근데 내가 왜 그렇게 느꼈는지 아는 것은 이류야? 그쵸. 인류는? 그것을 직접 자기의 글쓰기에 적용시킬 수 있는 사람이 오. 우린 지금 신춘 특집을 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이 작가는 이 이론을 어떻게 했다? 적용해서 써냈다. 그걸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거죠. 자, 그 뒤를 보세요. 사탕이 남아있다니 당신에게 애인이 없다는 증거예요. 그럼 이건 무슨 뜻일까요? 사랑을 다른 사람한테 주지 않았다는 증거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쵸. 이 사람이 나는 당신을 사랑할 여유가 없다 라고 얘기했는데 거짓말, 나는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안다, 잘 봐라 했더니 어때요? 두근두근 거리는 마음이 있잖아요. 거 봐라, 당신 사랑이 남아있잖아. 애인이 없다는 증거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남한테 아직 안 줬다? 그쵸. 당신은 아직 진짜 모든 것을 줄 사랑을 해보지 않았다. 내가 뭐가 되겠다? 당신의 애인이 되겠다. 그 뜻이 되는 거죠. 그 뒤에도 이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그렇다면 이 전체 시는 어떤 시가 되는 걸까요? 어떤 내용을 담은? 여자가 남자를 꼬신다라고 표현을 해도 되겠네요. 그쵸. 여자가 남자에게 작업하는 내용의 시예요. 되게
당연한 얘기를 해가지고 좀 당황스러운데 어쨌든 알겠습니다. 네. 정말 놀랍지 않아요? 62년생 음, 나이 든 중년 여성이 남자 꼬시는 시를 쓰신 거예요. 아, 그러면 안 되나요? 아니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가 정말 에너지가 넘친다고 얘기하는 아, 거지. 좋습니다. 더 강조된다로 보이는 거지. 그래서 의미가 있고 20살이 쓰지 않고 30살이 쓴 게 아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가 더 힘을 가지는 거죠. 더 에너지 넘치고. 음, 자, 그 뒤도 한번 읽어봅시다. 그것이 어떻게 당신 주머니에 들어갔는지 당신은 모를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뜻으로 읽히세요? 어떻게 당신에게 사랑이 남아있는지 당신 모를 수도 있다. 어떻게 느끼세요? 아니, 이미 다 얘기를 해버렸는데. 그걸 어떤 의미인 것 같아요? 이 문장은? 보통 사랑을 난 이제 더 이상 그러니까 연애 세포가 죽었다고 얘기하죠. 네. 난 사랑을 더 이상 할 수 없을 거야라고 생각을 하고 다 포기하면 살지만 사실은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니까 사랑이 없다고 생각해도 사랑이 남아있다는 걸 알 수 있다, 발견했다. 유신호는 저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데, 내가 사랑을 했다가 이제 사랑을 그만두고 그거를 못했다 이런 느낌보다는 어느 순간 이 사람을 사랑하게 됐다라는 느낌이 더 어울리는 것 같아요.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는지 몰랐는데 어느 순간 이 사람과 시간을 보내고 있다 보니까 아,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고 있구나라는 걸 느끼게 되는 순간들, 약간 그거를 말하고 싶었다 이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쵸. 시라는 게 원래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 맞아요. 저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 정답은 없는 거니까요. 음. 저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어떻게 주머니에 들어갔는지 모르지 진짜 연애를 잘하는 사람은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내게 고백하도록 만드는 이 여자는 이미 그 경지에 올랐다고 할 수 있죠. 아, 경지. 소심의 경지. 자, 그 뒤를 한번 읽어볼게요. 누구에게나 주머니에 사탕 한 개씩은 들어있어요. 뒤에 이제 힌트가 나요. 사랑 말이에요 라고. 자, 그럼 누구에게나 심장에 사랑 하나씩은 들어있다. 누구나 사랑할 수 있다. 당신 아직 죄는 아니다. 고개 들어라. 얘기하는 거죠. 세균처럼 바이러스처럼 그 사탕 나한테 주시면 안 될까요? 그 사랑, 나를 사랑해달라. 다시 한번 또 얘기를 하는 거죠. 나는 달콤한 것을 좋아해요. 유난히. 난 사랑을 좋아한다. 당신과 사랑하고 싶다. 라고 노골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뒤에는 또 망설이지 말라고도 얘기하고 그 사랑 내게 주면 당신 심장에 또 다른 사랑이 생길 거다. 경험해보지 않으면 믿을 수 없는 일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사랑을 내게 주면 당신 심장에는 또 다른 사랑이 생길 거다.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랑의 어떤 속성은 잘 얘기해준 것 같은데 사랑을 자꾸 하면 할수록 커지니까 남수록 또 많이 생기고요. 공자가 사랑에 관해서 얘기할 때, 나 이제 가족을 사랑하고 뭐 점점 확대시켜서 사랑을 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것처럼 어떤 사랑을 시작하게 되면은 주위의 풍경이 좀 아름답게 보이듯이 이제 다른 것들도 더 사랑할 수 있게 된다, 그런 느낌이 있네요. 저는. 저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당신이 아까 맨 처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이 하나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겨우겨우 찾아낸 사랑 하나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나한테 주면은 그걸로 당신이 이제 사랑이 고갈되는 게 아니다. 나에게 주고 나면 하나 또 생긴다. 그럼 그 하나 또 어떻게 하겠어요? 또 주겠죠. 그럼 어때요? 또 생겨요. 또 주고 또 생기고 또 주고 또 생기고. 그게 바로 사랑의 본질 아닌가. 고갈되지 않는.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신이 죽고 나서 당신의 사랑이 다 끝날 거라는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경험해보지 않으면 믿을 수 없는 일 맞아요. 그쵸. 경험해보지 않으면 믿을 수 없죠. 혹시 사랑이라는 게 좀 신기한 일이잖아요. 해도 점점 더 깊어지고 점점 더 커지는 것. 선생님이 이제 사탕과 사랑 공부를 많이 한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말씀하셨던 꽃, 이거는 무슨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구절 한번 읽어봅시다.
네. 이제 꽃이에요. 사랑 대신 꽃은 어때요? 어머, 꽃 피우는 당신 마법사였군요. 꽃을 나눠 가진 우리 이제 달콤해집니다. 라고 얘기가 나왔는데요. 자, 꽃이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방금 손 드셨으니까 한번. 꽃은 사탕과는 또 다른 성질이 있어요. 네.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볼 수 있고 그 사람이 보면은 왠지 모르게 행복해지는 감정을 받게 되죠. 그리고 향기롭고요. 향기의 속성도 한 사람한테만 달콤하게 하는 게 아니고 여러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속성이 있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해석을 좀 했어요. 네. 유진하고는? 저는 사탕에서 좀 발전된 느낌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사탕 하면은 떠오르는 식물이 있잖아요. 사탕수수. 근데 사탕수수는 줄기를 먹는 식물이란 말이에요. 근데 줄기는 꽃에 이제 양분을 주고 어떤 과정의 일부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럼 꽃이라는 거는 어떤 사탕수수의 달콤함처럼 사탕의 형태가 이제 어떤 과정을 거쳐서 발전해서 나오는 결과물이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쵸. 꽃은 결실이죠. 암술과 수술. 꽃에서 꽃으로. 그쵸. 이 사람 어때요? 계속 앞에서 나는 사랑 못한다. 나는 모른다. 이랬던 사람이 꽃을 피웠어요. 꽃을 피웠다는 얘기는 뭐예요? 사랑을 했다. 사랑할 준비가 다 되었다는 뜻이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꽃을 피우는 당신 마법사였군요. 사랑은 마법 같은 일이잖아요. 오. 그래서 이제 그 뒤를 보면 꽃을 나눠 가진 우리라고 얘기하는데요. 자, 이 문장이 저는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사탕과 사랑의 공통점. 아까 얘기가 안 나왔는데 제가 생각하는 두 개의 공통점은 녹아드는 거예요. 사탕도 녹는 거고 사랑도 우리가 사랑이 녹는다 그러잖아요. 두 개는 녹아드는 역할이지만 꽃은 어떤 거죠? 녹는 게 아니고 퍼진다? 나눠 가진다. 꽃은 피운다고 하죠. 꽃이요. 네네. 녹는 거는 내면으로 들어가는 거죠. 점점 안으로 파고드는 거고 녹아내리는 거고. 근데 꽃은 상승하는 이미지예요. 좋죠. 올라가고 외부로 나아가고 피우고. 그동안 계속 이 사람이 안 된다 억누르던 것이 결국에는 사랑으로 피어났다 라고 이어지는 거죠. 그렇게 보면은 이 전체 시에 허투루 쓰인 이미지가 있나요? 그렇진 않네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시를 읽을 때 단순히 그냥 느낌이 좋다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왜 좋은지 이 시인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썼는지 이런 식으로 꼼꼼하게 읽는 재미가 있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유익한 강의였네요. 다만 아쉬운 게 있다면 너무 힌트를 많이 준다. 중간중간 뻔히 우린 다 알잖아요. 사탕이 사랑을 이야기하는구나 라는 거 아는데도 혹시라도 독자들이 모를까봐 사랑 말이에요. 사랑 얘기하는 거예요 라고. 그게 약간 제 생각에는 나이 든 어르신이 젊은 애들을 보면서 조금 더 힌트를 주고 싶어하는 그런 배려심 그런 게 녹아든 게 아닐까. 그래서 저는 그게 좀 이 시의 완성도를 낮추는 아쉬운 문장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조차도 매력적으로 느껴지더라고요. 이 작가의. 자, 다들 이 시 어떻게 읽으셨나요? 저는 처음에 읽었을 때와 지금 우리가 꼼꼼하게 읽었을 때 뭐 달라진 게 있다면? 느낌 자체는 비슷해요. 근데 그 부분에서 좀 솔직히 이번 이제 그 녹음하면서 네. 좀 배운 부분이 있다면은 늘 시를 보면은 특히 신춘문예 당산시집을 많이 읽었었는데 예전에 무슨 얘기인지 도대체 못 알아먹었었어요. 사실은요. 대부분의 시들을. 네. 진짜로 내 눈에 들고 내가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시들 몇몇 내 취향과 내 시선이 비슷한 것들에 한정적이었거든요. 근데 그래서 막상 분석을 또 한다고 하면 거부감이 드는 게 고등학교 때 생각 많이 나잖아요. 또
다 갈갈이 찢어가지고 분석하는. 그러면 그때는 이제 개개인의 느낌을 중요시한 게 아니고 분석을 중요시해가지고 그거에 대한 거부감이 있었는데 나중에는. 근데 그래서 그게 필요 없어라고 사실 오랫동안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와서 이렇게 식강이 분석하고 이렇게 쓰는구나라는 것까지 다가가니까 느낌 위주의 감상법에서 좀 벗어날 수 있게 된 계기를 좀 준 것 같아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시에 대한 첫 느낌이 달라지진 않아요. 그쵸. 네네, 그런 건 아닌데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식으로 노렸고 어떻게 조준을 했고 어디까지 적중했는지가 좀 그걸 좀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기회를 준 것 같아요. 그쵸. 이런 분석법이 지금 우리는 천천히 분석하면서 읽었지만 이게 익숙해지면 나중에는 그냥 읽을 때 바로바로 머릿속에서 이 프로세스가 돌아가잖아요. 그렇게 되면 마치 요리를 먹을 때 왜 맛있는지 이 생선의 비린내를 레몬이 잡아주는데 동시에 거기에 파를 뿌려서 향까지 잡았구나. 이런 식으로 좀 더 지식이 쌓여가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느끼는 게 왜 그렇게 느끼는지까지 나아가면 조금 더 고급스러운 감상법, 고급과 저급을 나누는 건 아니지만 좀 더 한층 심화된 풍미가 있는. 그쵸. 한층 더 발전된, 한층 더 깊이가 있는, 한층 더 내용이 풍부한 감상이 가능해지는 네, 그런 게 되는 거죠. 유신아분은 저도 느낌이 비슷했던 것 같아요. 평소에도 이게 무슨 뜻인지 이런 걸 생각하면서 많이 읽는 편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시를 읽을 때는 좀 문장에서 느껴지는 그 분위기라든지 그거에 더 중점을 많이 두는 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렇게 해체를 하고 봤을 때 처음에는 이 시가 되게 쉽게 보인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었는데 이렇게 해체하듯이 뜯어놓고 보니까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졌고 어떤 생각의 측면까지 내려갔었고 그래서 이런 문장을 단어를 선택해서 썼었고 그게 잘 들어맞았고 이런 뭔가 작가의 생각을 따라가게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 뜬금없이 등장하는 단어 같은 것들을 볼 때마다 이해가 안 됐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계속 이제 들여다보는 시들이 있어요. 뭔가 내 마음에는 들었는데 왜 이게 좋은지는 전혀 모르겠는 그런 시들을 분석할 때 원관념, 보저관념 있잖아요. 이 개념으로 접근한다는 거.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쵸. 그래서 한번 제가 좋아하는 몇몇 시들, 근데 원인을 좀 못 찾겠는 시들을 좀 이런 식으로 분석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제가 오늘 이런 컨셉으로 방송을 진행한 이유는 이제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우리가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 우리의 글쓰기에 도움이 되려면 그게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시는 너무 어렵다, 좀 너무 거리가 멀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시를 이해하는 방법에 대한 방법론을 제시하는 것. 세 번째는 신춘문예 시 봐봤자 좋은 게 없다, 왜 뽑혔는지 모르겠다 라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사람들이 그냥 쉽게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전략을 가지고 완성도 있는 짜임을 구성해냈기 때문에 뽑힌 거고, 뽑힌 데는 다 이유가 있다. 신춘문예를 약간 옹호하는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해봤고요. 근데 오늘 했던 이 비유를 중심으로 읽는 방법은 여러 가지 분석 방법 중에 하나예요. 이건 이제 비유가 중심이 된 서정시이기 때문에 이렇게 읽어본 거고, 다른 시는 또 이제 그 시에 맞는 방법이 있겠죠. 그런 것들을 공부해 가면서 읽는다면 훨씬 더 재미있는 시 독서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 이 시로 완성시키는 문장 하나씩 골라보겠습니다. 먼저 거부왕님부터. 알겠습니다. 저는 사탕이 남아있다니 당신에게 애인이 없다는 증거예요. 였는데 네. 왜 그러냐면은 저는 시가 시로 완성되는 부분이 좀 틀렸을 때 이게 왜? 라고 생각을 해주게 만들었을 때 그때 시작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탕이 남아있는 게 왜
애인이 없다는 증거가 되지? 라는 의문을 만들잖아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제가 배웠던 교수님 말에 따르면은 시는 틀린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부정확한 것도 아니고 정확한 것도 아니고 부정확하게 정확하게 말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하셨는데 그거 참 맞는 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에 딱 들어맞는 문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저는 이걸 골랐습니다. 사탕이 남아있는데 애인이 없다는 증거가 왜 됐을까? 그거에 대한 답이 혹시 있나요? 아, 제 답이요? 네. 왜 아. 이렇게 됐을까? 사랑을 남에게 주지 않았으니 당신이 애인이 없다는 증거예요. 라고 저는 읽었습니다. 네. 아니, 사랑이 남아있으니까 당신 아직 애인이 없는 거다. 자, 그럼 시인하고는 저는 당신의 왼쪽 바지 주머니라 해도 상관은 없어요. 당신의 왼쪽 심장이라 해도 상관없지요. 라는 문장입니다. 이 문장에 마음에 들어 했던 건, 어떤 의문을 불러 일으키면서 이 시가 나에게 다가와서 나를 흠뻑 적셔주는 문장이라는 생각이 들어서였어요. 왜 그렇지라는 의문이 들면서도 이 문장이 어떻게 몰입하게 시켜주는 문장이라는 느낌이 강하게 들어서 이 문장을 꼽았습니다. 저는 사연에 나오는 세균처럼 바이러스처럼 그 사탕 나한테 주시면 안 될까요? 를 꼽았는데요. 세균과 바이러스는 퍼지는 거죠. 감염되고. 이 시를 보면 맨 처음에 이 남자는 어떤 남자예요? 사랑을 포기하고 자기는 사랑할 수 없다고 믿는 남자예요. 근데 이 여자가 이 남자를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녹여내서 결국 이 남자도 자신을 사랑하게 만들잖아요. 그것처럼 한 사람이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 사람이 감염되어서 사랑이 없다고 믿는 그 사람도 결국에는 꽃을 피우게 된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해서 이 전체 시를 꿰뚫는 문장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 시가 단순히 한 여자가 한 남자를 사랑하게 만드는, 꼬시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 이제 젊은 사람들이 M4세대다 해서 연애도 포기하고 결혼도 포기하고 이런 게 많잖아요. 이 남자가 그런 젊은 사람들을 대표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스스로 나는 아직 그럴 여유가 안 돼. 내 상황이 무슨 사랑이야. 그럴 때가 아니지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여자, 이 시인이, 이 화자가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포기하지 마. 나는 너를 잘 알아. 나는 너네 젊은 애들을 잘 알아. 너네는 충분히 사랑할 수 있어. 포기하지 마. 너네 안에도 사랑이 있어. 결국 그 위로의 한마디가 어떻게 돼요? 감염되어서 결국에는 그 사람을 꽃을 피우잖아요.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사랑, 그 사랑이 지금까지 원관념이었지만 뭐가 되죠 다시? 보조관념으로 변하죠. 그럼 이 사랑이 뜻하는 원관념은 무엇이게 될까요? 꿈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오른쪽 주머니에 사탕 있는 남자 찾기였잖아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누구나 우리에겐 꿈이 있는데 이 남자는 나는 꿈 없어. 근데 이 여자, 이 시인이 얘기하는 거죠. 아니야. 얘들아, 너네 가슴에 손을 얹어봐. 네 내면을 들여다봐. 너가 잊고 있던 꿈이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너도 할 수 있어. 야나두처럼. 그래서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망설이지 마. 경험해보지 않으면 믿을 수 없어. 해봐. 난 널 믿어. 라고 얘기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꽃을 피우는 거죠. 그렇게 이 시인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결국 더 나아가면 처음에는 사탕을 이야기하는 시잖아요.
근데 그게 읽어보니까 아 이게 사랑을 이야기하는 시구나까지 가죠. 근데 더 나아가면 아 이 사랑을 통해서 결국에는 우리가 사는 이 세계를 이야기하는 거구나. 누군가를 위로하는 차원까지 넘어갈 수 있구나로 읽을 수 있는 거죠. 좋은 분석인 것 같아요. 네. 음. 저는 그래서 이 시를 읽었을 때 단순히 이 나이 든 시인이 사랑 이야기를 썼기 때문에 발랄하다로 그치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어른으로서 우리 젊은 세대를 봤을 때 위로하고 싶은 감정, 그런 따스한 마음, 그런 게 녹아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시를 읽으면 읽을수록 더 마음이 뭉클하고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게 단순히 남녀 간의 사랑을 넘어서 정말 인류까지. 위로해주는, 힘든 사람들을 위로해주는 그 시인의 따뜻한 마음까지 느껴지지 않나. 네, 저는 그렇게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시 봤을 때 솔직히 말하자면은 그런 위로까지는 못 읽어냈던 것 같아요. 되게 생기발랄한 시네 이렇게 표현을 했네. 그래서 재밌다 까지였어요 사실은요. 근데 이걸 좀 더 이제 이번 이제 대본도 보고 그리고 시도 좀 더 읽어봤지만은 식강이 말한 그 정도까지는 제가 다가서진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생각은 좀 들었어요. 그 식강이 얘기한 걸 쭉 들으면서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이 시인이 유독 분석하기가 좋은 시인인 경우도 있죠. 그쵸. 심지어는 제가 실제로 시인을 인터뷰한 적도 간 적도 있었잖아요. 네. 근데 시인이 노렸던 부분이랑 적중한 시의 그 모습이랑 너무 다른 경우도 있었어요. 그쵸. 전 그래서 사실 여러 경험들을 보고 여러 시들을 읽었을 때 느꼈던 거는 시인이랑 그냥 자기 하고 싶은 거 막 쓰다가 어느 정도 경지에 오르면 그냥 자기 세계가 확고해지고 그게 자신만의 언어로 나올 때 그게 시라고 불릴 수 있는 거구나까지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읽기 쉬운 시도 이 정도 깊이까지 이제 다 다다를 수 있게 된다면 이거 확실히 괜찮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네요. 도움이 좀 됐습니다, 사실요. 진짜로 좀 선생님께 배운 느낌이 들었어요. 괜히 뽑힌 게 아니에요. 당선작은 이유가 있다. 네네네. 그거는 맞는 말입니다, 사실은요. 예. 저도 감상이 비슷한데 도둑과 꽃이 그 시를 처음 봤을 때랑 느낌이 사실 좀 비슷했어요. 왜냐면은 시가 좀 발랄한 느낌이 있고 그리고 어떤 해석하기 힘든데 분위기가 정말 잘 느껴져서 마음에 드는 시랑은 다르게 문장이 좀 쉽게 쓰여져 있고 읽기 편하다는 느낌이 들어서 좀 얕잡아 본 느낌도 있었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생각했고 어느 사고를 했고 그리고 어느 시점까지 확장이 됐다 이게 눈에 보이니까 마냥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없는 시간이어서 이번에 이 시를 읽고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이 시를 선정한 이유도 아까 거봉환 형이 말씀하신 거랑 좀 다를 수도 있는데요. 그 이번 신춘문예에 나온 시 중에서 유독 이 시가 좀 쉽게 쓰여진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저평가되는 경향이 있어서 저는 그럴 게 아니다. 왠지 요즘 트렌드가 약간 좀 어렵게 쓰고 약간 서사가 많이 들어간 함축에선 좀 벗어난 그런 게 좀 트렌드긴 한데 이런 전통 서정시도 얼마든지 깊이가 있고 우리가 위로받을 수 있고 의의를 짓는다 이런 걸 한번 얘기해보고 싶었어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선생님. 자, 그럼 박수 한번 치고 이 시를 추천하고 싶은 사람과 그 이유에 대해서. 최근에 제가 말이죠. 문학 동아리란 걸 진행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요즘 쓰는 시는 어떤지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그리고 실제로 시라는 건 고등학교 때 배운 것과는 좀 다르다. 이건 진짜로 좀 더 잘 말하고 싶은 사람들이 그러기 위해서 노력하는 흔적들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잘 했었는데, 그때 그 사람한테 근데 놀라워하는 사람들이 한 명 있었어요. 그게, 내가 생각했던 시랑, 내가 배웠던 시랑, 어렵기만 한 시랑, 직접 이렇게 요즘 사람들이 쓰고 있는 시, 내가 느낀 걸 표현해보는 시는 정말 다르구나. 그렇게 그렇게 얘기하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께 특히 이 시를 좀 보여드리고 싶네요. 이 정도면 상당히 읽기 쉽고, 그리고 잘 쓴 시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처음 봤을 때도 잘 썼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이번 화 녹음하면서 이게 더더욱 느껴지네요, 여기요. 아마 근데, 참 시라는 게, 이제 물론 우리 분석을 한 거지만은, 네. 쓰는 영역으로 가면 좀 다르잖아요, 좀. 그쵸. 그러니까 마치 인류 요리사가 한 요리를 먹고서 이렇게 했구나라는 걸 알지만 내가 요리하면은 꼭 그렇게 되는 건 아니듯이. 그쵸. 이론을 예. 몸으로 직접 실현하는 거는 또 다른 차원이죠. 맞아요. 다른 차원이죠.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어쨌든 이건 그랬고, 추천하고 싶은 사람은 시를 계속 고등학교 때 생각에서 머물러 있는 사람. 고정관념이 바뀐 사람. 당연한 그 사람한테 이 시를 보여주고 싶습니다. 예. 유신하고는 저는 이렇게 말하면은 정말 오만한 발언일 수 있는데, 우리 방송을 들은 분이 만약에 이 시를 읽고 싶지 않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방송 듣고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분석을 또 잘 해주셨고, 그만큼 들었을 때 보고 나서 좀 다른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방송 듣고 한번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요즘 삶이 힘든 사람들, 특히 이제 젊은 사람들, 좀 위로받고 싶은 사람들, 좀 외로운 사람들, 내가 무슨 사랑이야, 이렇게 힘든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아직 그 사람들을 오른쪽 주머니에는 사탕이 남아있거든요. 근데 멋있다. 있고 모를 수도 있어요. 혹은 왼쪽 주머니에 들어있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나에게 사탕이 아직 남아있다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그 사탕은 어떻다? 누군가에게 줘도 바닥나는 게 아니다. 다시 또 생긴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사탕을 주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과감하게 용기 내어서 사탕을 주고받는 그렇게 변화된 쓰면 좋겠네요. 이 시를 읽고서. 그리고 참고로 시는 각자 해석이 다 다른 거니까 맞아요. 저희 방송이 정답은 아니에요. 네, 맞아요. 정답은 아니지만 참 괜찮은 분석이었다는 생각을 하는 게, 제목도 보면은 찾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쵸. 잘 보면은 식강이 분석했던 내용과 거의 맞아떨어진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괜히 식강이 아니죠. 그쵸. 식강 아니고 시강이시죠. 그렇죠. 네. 그럼 곰팡이 점수 한번 매겨볼까요? 네, 좋아요. 이렇게 근데 너무 열심히 분석해 좋고 네. 그만큼 좋은 시였다는 걸 또 보여주니까 곰팡이 점수를 예전만큼 편하게 못 매기겠는데요. 근데 저희 방송이 지향하는 게 뭡니까? 그렇죠, 그렇죠. 각자의 다 취향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네. 저부터 하겠습니다. 네. 네. 저는 9%를 오. 주려고 해요. 왜냐하면은 쉽게 쓰여진 시의 느낌이 있어서 두 자릿수를 주고 싶었으나 분석을 하고 보니까 이거를 두 자릿수를 줄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두 개의 절충안으로 이제 그 경계선에 있는 한 자릿수와 두 자릿수의 경계선에 있는 9%를 줬습니다. 거봉이 형은요? 저는 12%인데 오. 왜 그러냐면요. 사실 이건 취향 탓이기도 해요. 저는 제가 정말로 그냥 보기만 해도 저를 떨리게 만들었던, 정말로 생각을 막 뒤흔들고 내 가슴이 치어쳤던 그런 시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시들은 가지고 있는 이제 언어를 글로 친다면 그 안에 담겨 있는 생각이 굉장히 격렬하고 충격적이고 아프고 이런 것들이 많았거든요. 네.
그거에 비하면 사실은 굉장히 온건한 시예요, 사실요. 잔잔한 서정시죠. 네네, 잔잔한 서정시예요. 그런 부분에서 취향 때문에 조금 그 유신화보다는 조금 더 높게 주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얼마 안 되네요. 네. 저는 줄 수 있다면 486점을 주고 싶거든요. 486점? 486. 아, 그쵸. 노래가 있죠. 네네네. 아, 노래로도 아는구나. 원래는 삐삐. 저는 비밀번호 486 그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비밀 486 왜 486이냐면 얘기를 해주시죠. 아니에요. 난 내 입으로 얘기하기 싫어요. 삐삐 세대가 486을 써서 그게 이제 노래로도 486이 그렇군요. 있는데 저는 그래서 486의 끝자리 6점 하겠습니다. 자, 그럼 종합 점수는 9%. 읽어볼 만한 신춘문예 시입니다. 굉장히 좋은 점수를 받았어요. 맞아요. 네. 세계일보 신춘문예 시당선작. 근데 사실 서정시 현대에서 서정시 잘 쓰는 사람 중에 문태준 시인도 들어가잖아요. 네. 근데 그러니까 문태준 시인 씨도 되게 좋아하는데 그 사람도 온건한 느낌으로 잘 쓰긴 하는데 근데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매력은 역시 발랄한 문체. 맞아요. 그쵸. 확실한 장점이에요, 이게. 그게 꼭 하고 싶었어요. 네. 읽으면서 재밌다라는 생각이 드는 시 많지 않거든요. 그쵸. 이 시는 서정시인데 플러스 에너지가 맞아요. 그게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이번 신춘문예 시대를 쭉 봤을 때 정말 자기만의 색깔이 하나 있다.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2020 세계일보 신춘문예 시 당선작 김지호 시인의 오른쪽 주머니에 사탕 있는 남자 찾기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은 어디로 가나요? 어느 신문사? 한국일보로 갑니다. 한국일보의 동화 시 소설 어떤 걸로요? 시로 갑니다. 한국일보 시 당선작. 네. 제목은요? 침착하게 사랑하기. 네. 참 좋은 시예요. 그래요? 내 취향으로 들어가는 시들은 사실 다른 사람한테도 좋다는 평가를 받은 적이 별로 없어요, 사실요. 근데 전 이번 달 컨셉이 신춘문예를 옹호하기가 컨셉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춘문예 이거 다 고루하고 재미없다, 너무 올드하다 이런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신춘문예는 다 된단한 당선된 이유가 있다. 네, 그게 이번 컨셉이라서 다 좋다고 얘기할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은 30회 방송 여기까지 하겠고요. 네. 저희는 31회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매일 6시 10강 메인 아이비 유시나 네, PD 거부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